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네.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중요합니다. 아유,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경제는 그냥 제목 수준에서 이야기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민생 천재, 데모 천재, 집회 천재, 고발 천재, 나경원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작 의뢰 나경원 후보의 문제점을 여러 번 비판하려고 무려 최근에 4번. 아,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는 6번 갔다는데 저도 4번 갔다 왔습니다. 나경원 천재거든. 예, 굉장히 악연이지. 이재명뿐만 아니라 안진걸까지 나타나서 네.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다는 아, 그렇겠네. 소문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2주 전에 대파를 갖고 왔는데 네. 해필이면 제가 너무 발품을 팔았고 너무 싼 대파를 갖고 와가지고 많은 애청자님들이 맞아요. 야, 3,000원도 안 되는 건 어디서 사왔냐? 맞아요. 돈이 없다.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작위로 옆 동네 마트를 갔더니 사과는 또 샀어? 정말 두 알에 얼마인데요? 9,000 그거 보이시죠? 네네네. 예. 두 개에 두 개에 9,000 만 원. 예. 와, 조그만하고 비싸다. 못생긴 사과인데도 너무 비싸다. 만 원.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제가 싼데 저번에는 의도적으로 최대한 저렴한 데 네. 찾아본 거거든요. 비싸다 근데. 그래서 이 사과 두 알이 만 원이다. 네.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다. 비싸. 정말 네.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구요? 그럼 네. 더 얘기한다고? 아 이제 인사 요 정도 하고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단신으로만 준비했어요. 네, 아니, 왜냐면 단신으로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단신으로 네. 한 10개 준비했는데 네. 일단 또 자, 그리고 전달 천재죠. 요약 천재, 전달 천재. 진짜 최욱이 좋아합니다. 네. 우리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아, 진짜 요약 천재, 예. 전달 천재야. 고맙습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가 막 불러놔 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 얘기야. 아니. 아,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 주차장 아저씨가 네. 팬인데 오랜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나왔냐 그래서 네. 그 클린스만 축구 사태 때 2번 밀리면 2달 밀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때 예, 축구 날짜가 때문에. 축구 때문에. 좀 밀렸어요. 아, 맞아. 축구 때문에.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총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총정리까지는 안 되고 네. 하나 정도 뭐 이 정도로 이야기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럼요. 네. 안정근 저는 소장님은 뭐요? 단신으로 오늘 국회에서 이채양명주 시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채양명주 있잖아요. 이태원 네. 참사체 상병 사건, 네네네.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명품백 뇌물수 문제 및 인사기업 주가 조작 잔고 조작 5조가 하면 시민들이 분노해서 이채양명 시민연대를 만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박정훈 대령님 응원 콘서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요 해병대 전우회 분들이나 해병대 예비역 연대분들 와갖고 이제 이런 피켓팅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갔고 그 자리에서 우리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아, 저분들이 네, 총선 와. 전뿐만 아니라 총선 후에까지 계속 캠페인하자. 이것은 선거랑 상관없이 정말 우리 사회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와. 근데 드디어 오늘 국회에서 이제 추모를 썼는데 공동 대표 중에 한 분이 네. 와 저도 이분 만나 깜짝 놀랐어요. 민들레 영토 다들 기억나시죠? 아, 민들레 민들레 영토. 영토. 아, 나 어렸을 때 민터. 예, 그 난리였어요. 90년대 2000년대 카페. 예, 그분이 공동 대표예요. 민들레 영토 사장님이 그래? 지금도 경인회점이 하나 남아 있대요. 네. 대부분 닫고 아직도 어. 민들레 영토 대표신데 목사님이거든요. 지승용 목사님. 어. 본인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밀도 사장님이 그래요? 이채양명주 10년대 공동 대표를 맡았다. 아, 예. 야, 추억의 예, 민들레 그러니까 영토다. 아마 우리 청자들께서는 아마 민토에서 모임했다 카페 갔다 뭐 여러 번 했는데 와. 이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크더라고요. 네. 해병대 예비역들까지 많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이렇게 이창민주 디퓨저도 나왔어요. 디퓨저. 이채 양명주 명주 디퓨저가 디퓨저. 맞아요? 예, 아니 예. 그냥 막 갖다 붙이지 아니요, 마시고요. 아니요. 이거 실제로 백운계 정어리 TV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몇 개 사서 누가 만든 건데요? 백운계 정어리 TV랑 그 시민들이 시민들이. 더 이창명주를 널리 알리자 해서 굉장히 고급 디퓨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제가 민생연수 사가지고 네. 우리 매불쇼 팀한테 2개 선물 갖고 왔어요. 아유, 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명주 파란 리본도 리본도 네, 파란 리본도 이렇게 네, 유행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매불쇼 식구들 대단히 드리려고 고맙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안진걸 소장님 차키 좀 달래요. 지금 차 못 뺀다고. 그거 드렸어요. 사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못 안 받았대. 빨리 차 안에 있는데 차 안에. 차 안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채양명주가 아니라 지금 난리 났대. 예, 예.
예, 그럼 큰일 났네. 예, 저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홍길동은행 네. 그리고 저번에 약속했던 대로 홍길동은행이 출범했거든요.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 240명에게 10만 원씩 긴급 무상 생계 지원금을 드리는 건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픈했거든요. 네. 벌써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자 잠깐만 지금 네. 나가 있어요. 자 우리 얘기하고 있을 그러니까 테니까 제가 홍길동은행이 오픈했다. 홍길동 1,000명 정도가 벌써 신청을 신청했다. 했고 100명한테 지금 1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사안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 좀 예, 빼고 예, 오더라고요. 차 빼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이거는 뭐 웃을 수 없는데 어떤 부분 준비해 오셨습니까?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삶을 바꾸는 게 투표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은 투표에 의미를 두시는 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나는 뭐 정치 몰라 경제만 보고 판단할 거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2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한 번은 정리하고 그렇지. 요거를 보시고 네, 각자 네. 판단하시면 될 것 형님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끔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 알겠습니다.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수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카테고리 8개 정도 갖고 왔는데 일단 카테고리마다 제일 쉬운 키워드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 2년간의 경제 성적표 첫 번째 좋다. 성장률. 우리나라의 성장률. 성장률 예. 얼마나 컸나? 자, 요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재난이 없는데 재난 같은 상황이다. 뭐냐면요. 작년에 1.4% 성장을 했어요. 네. 이 정도로 처참한 성장이 역대 4번 있었는데 네. 오일 쇼크, 오일 쇼크는 있어야지. IMF, 08년 금융위기, 네. 그다음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아, 이 그렇죠. 4번 정도만 우리가 2점대 밑으로 간 처참한 성장을 했는데 네. 다 뭡니까? 환란, 재난, 팬데믹, 역사적 재난이야. 역사적인 그렇죠. 다. 순간이에요. 예. 근데 그게 없는데도 재난급 성장을 했다. 이 정부가 그래서 재난이다. 재난이 없는데 재난급 성장을 예. 했다. 이 정부 자체가 재난이다. 예, 성장률 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재난급 성장률이 나왔나? 음. 결국에는 무역 수지와 수출 때문이거든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무역 수지. 예.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게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역 수지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수출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단군일의 최악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200위, 북한은 잘했을 때 얘기해야 될까? 북한은 85위. 전 세계에서 무역 수지를 가지고 얼마나 물건을 잘 팔고 못 팔았느냐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가계부를 딱 냈더니 네. 네. 한국이 2023년 상반기 200위. 그리고 정확하게 2022년에 197위. 2022년에 197위. 197위. 2023년 상반기에 200위. 네. 하반기까지 합쳐서 181위. 네. 그러니까 200위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기억을 편하게 하시라고. 200위. 200위. 네. 무역 수지, 수출 수입으로 수출 강국, 무역 강국이라고 알고 계셨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208개국 중에서 200위를 했다. 와. 그런데 심지어 북한이 85위였다. 북한이 85야. 예. 이거는 너무 최악인데. 기억이 쉬우시죠? 기억 쉽지. 어. 우리는 무역 수지가 정말 최악이다. 네. 2023년에 200위 찍었어. 근데 북한 몇 위한지 아니? 85위 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싶냐까지 찍어주면 돼.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알았지? 전에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설명해라. 딱 이렇게. 그럼 그 전에 어땠냐면 살짝 참고를 알려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순위 알려드릴게요. 응. 5위, 6위, 11위, 8위, 18위. 진짜야? 5위까지 하던 나라가 지금 200위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 자, 문재인 정부 때. 가만히 있어. 예. 네. 아버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아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무역 수지가 전 세계 5위 했는데 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0위 했어요. 북한 맨날 욕하죠? 어. 북한 85위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아씨 바로 투표하러 가야겠다. 딱 떨어진다. 기억을 하게 해야 돼. 깔끔합니다. 기억. 예. 야, 기억 됐습니다. 됐습니다.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추억인데? 네. 그러면 그리고요. 물가 넘어가겠습니다. 아, 물가. 물가. 지금 안진걸 선생님 대파 얘기하셨는데요. 좋다. 지금 총선은 일단 물가 선거인데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과, 사과, 감자, 감자. 바나나. 바나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예. 비싸? 전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비쌉니다. 아 또 이런 건 1등이에요 또. 1등입니다. 와. 그래서 다 합쳐 그러니까 야 설마 우리가 1등이겠어라고 해서 어. 2주 전까지는 사실상 1등이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국제적인 통계가 이게 정부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3월달 물가지수 나오면서 사과값 세계 1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사과, 감자, 바나나.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야, 이놈의 자식아. 그래도 임마 물가라는 잘 잡잖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아버지 정말 좋아하는 감자. 아 감자는 쪄서 먹지. 아버지 아침 사과는 뭐다? 아 금사. 약이다 금사과.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바나나 먹자. 그럼 달지. 요 세 개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아버지.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나 이제 그거 못 먹어. 됐다. 네. 깔끔하다. 물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네. 아버님한테 요 사과 아. 2개 드릴게요. 네, 10,000원짜리 사과를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 네. 자, 마지막 그거 꼭 붙여야 된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거 꼭 붙여라. 아 근데 이거 심해요. 지금 심하다. 우리치는. 맞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국가 재정, 나라 살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나라 재정. 살림. 그렇죠. 작년에 52조 세수 결손. 나라 살림 52조 세수 세수 결손. 52조구나. 예, 52조. 천문학적 규모 역대 최고. 나라 살림 뻥꾸. 곳간에 구멍 뻥뻥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 직격탄으로 어떤 효과가 그럼 났을까? 서민 복지 예산 1조 원 넘게 미집행 불용. 와. 나라 살림 빵꾸 난 게 돈이 없죠. 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민 예산부터 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의료급여 기초연금 두 개 합쳐서 1조 원이 넘게 빵꾸 났고요. 실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군장병 예산 있죠. 군인들 피봉 예산, 인건비, 급식비 등 합쳐서 5천억 이상 불용.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이 축구하다가 축구가 구멍 나는데 축구도 안 준다. 뭐 운동화도 안 넣는다. 반찬 개선이 없다. 이런 데서 뻥뻥뻥뻥 납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 52조 역대급 감소인데 그걸 책임지려다 보니까 어떻게 책임졌느냐? 서민들 힘없는 복지 예산, 그다음에 장병 같이 중요한 예산이긴 합니다만 단체로 응집이 안 되죠. 군인들 응집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래서 응집력이 약한 예산부터 실제로 줄여가고 있다. 자, 아버지 또 만난다. 네, 아버지 만나시죠. 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면 야, 이놈의 자식아! 우리 나라 살리기 위해서 돈 아낀 거다. 그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 그래. 세수가 52조가 결손이 난 거예요. 세수가. 세수가 나라 경제가 국간이? 안 좋으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뭘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군인 매번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는 보수라고 했죠. 그렇지. 군인 장병들 때문에 맨날 눈물 흘리셨죠. 그렇지. 나라 지키는데. 거기에 돈 다 깎았어요. 그렇죠. 국민 복지, 서민 복지 다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축구도 못해. 이런 축구를 나라에 못해. 살고 싶으십니까? 당장 사전 투표해.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나라 살림 구멍과 연결돼서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R&D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건 4조 6천. R&D. 예, 그래서 작년에 4조 6천이 감액이 됐는데 최초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최근 수치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나라에서 19조, 그다음에 20조, 그다음에 24조, 그다음에 27조, 29조, 31조까지 쭉 올려가던 R&D 예산. 왜 올렸을까요? 이건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감축, 절대값으로 26조로 감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난리 났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바로 어저께 발표입니다. 2025년에는 역대급으로 다시 증액하겠습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 이게 뻥이라는 거 오늘 전 이걸 꼭 말씀드리고 뻥이에요? 싶습니다. 자, 나라 살림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연말에 국회에서 방망이 치면 확정입니다. 예산이요. 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방망이 칩니다.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심의할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정부가 넘겨주죠. 예. 넘겨주는 게 9시월에 넘겨줍니다. 예. 그럼 정부는 국회에 넘겨주기 위한 마지막 문서를 언제 결정하냐면 8월에서 9월, 10월에 결정을 해요. 네.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6월부터 8월달까지 전략회의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역순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서를 기재부는 언제 만들까요? 6월 말에 안에 만들어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하겠네요. 만드는 문서가 기재부예요. 그럼 기재부가 그 문서를 만들 자료를 각 부서한테 요구합니다. 국방부, 복지부, 교육부 필요한 예산 나한테 줘봐. 내가 쫙 모아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자료 만들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한테는 야, 너 언제까지 나한테 문서를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3월 말입니다. 그게 3월. 그럼 그게 지났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건 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재정법에. 그래서 3월 말 안에 3월 말 국무회의 어. 장관들 다 모여 있는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예상 편성 지침이라는 걸 방망이를 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법적 행위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네.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어떻게 편성됐냐? 긴축재정. 긴축재정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얼마나 긴축할 건가 봤더니 4.2에서 5%. 잘 들어보세요. 네. 나라 예산을 내년에 4% 올린다는 거예요. 물가가 이미 3% 후반입니다. 그럼 사실상 동결이죠. 네. 동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월급 안 올립니까? 올리죠. 이 원자재 올라가죠. 나라에서 하는 공사들요. 네네. 이런 거는 못 움직여요. 이걸 딱딱하다고 해서 경성 예산이라고. 합니다. 아, 경성 예산은 원래 물가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동결이죠. 그러면 경성이 아닌 거 줄이겠죠. 그렇지. 그래야 동결이 맞춰지니까 그렇지. 한쪽 열리니까 한쪽 내려가죠. 그걸 재량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예산. 재량 예산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12에서 14% 감축 확정. 12에서 14. 이제 아시겠죠? 알겠어요. 국민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고 대통령이 3개월간에 걸쳐서 뭐 1,000조를 뿌리네 여기 하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R&D 예산 다시 역대급으로 증액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법적 행위는 지난주에 이루어졌는데 동결, 재량 예산, 감축, 방망이 딱딱딱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요걸 알고 투표장에 가셔야 된다.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12, 14 정도 네.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이요. 다른 데는 정말 그야말로 다 없애고, 다 없애고. R&D만 올릴 수는 없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 역대급 증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라고 했더니 네. 복원은 아닙니다. 라고 직접 정복한 게 뭐는 아니라고요? 복원. 잘린 거에 복원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복원 수준도 아니라고? 근데 내가 최근에 본 보도는 복원 수준이 아니라 그 전보다도 더 높게 하겠다고 아니에요. 했는데. 역대급 증액 발표했는데 보도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100% 지금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셨죠? 최욱 선생님 말이 딱 맞아요. 이건 일단은 저의 얘기는 행정행위의 법적인 행정행위와 네. 말로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라는 게 저의 물음이고 야 정부를 못 믿냐. 다른 거 다 없애고라도 올리겠지. 다른 거다 극단적으로 상상해보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복원은 아닙니다. 복원까지는 아니다. 복원까지는 아닙니다. R&D 이것도 하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과학자분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들어갈게요. 서민경제 요거까지만 얘기해드릴게요. 네. 부자 감세 작년에 종부세 140만 내던 거 40만이 냈고요. 종부세만 잠깐 요걸 외워야 돼. 아니, 너무 많아. 이거 이거 너무 못 돼. 많아? 부자 감세한 게 엄청 많고요. 대기업 감세한 게 엄청 많아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는 안 깎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수 결손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근데 없는데. 아까 제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예산 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올해 들어올 세금 중에서 깎아주는 한도를 심의 의결 받아야 돼요. 법정 권고가 있습니다. 법정 권고를 초과해서 올해 세금 77조 깎아주기로 방망이 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자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와. 예산 안 줄이죠? 부자 감세 늘리죠? 그러면 남은 돈 어디서 뭐 갖고 올까요? 유리할 지갑, 투명한 지갑, 선량한 우리 근로소득자 지갑에서 또 털어오겠다는 얘기죠. 네. 작년에 2013년에 우리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나라에서 10%밖에 안 됐어요. 2023년. 2013년에 13년에 10%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작년에 17%를 돌파합니다. 와. 부자 세금, 대기업 세금 깎아주고 나라 살림은 우리 선량한 서민들이 떠받치도록 했다. 요거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이 부자 감세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세금은 누가 안 내면 다른 사람이 내게 돼 당연한 있어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직장인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값으로 세수가 작년 52조가 빵꾸가 났죠. 네. 그럼 다른 세금도 순차적으로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빵꾸 나는 만큼 비율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런데 절대값으로 52조 나라 살림이 구멍이 날 동안 근로소득세는 절대값으로 증가했습니다. 와. 비율로도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나라 살림, 윤석열 정부가 깎아준 나라 살림 서민들이 메우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네. 그런 나라 사시고 싶으냐고 예, 물어보십시오. 자, 근로소득세 부자들 세금 깎아줬어요 아버지. 네, 그래. 아버지 아들한테 왜 존댓말 써요? 그래서 아버지 부자한테 깎아준 만큼 그거를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어요. 10년 전보다 7% 포인트를 더 내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지금 죽어나갑니다, 아버지.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보 이번엔 투표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하나만 더. 야, 우리 설명 천재. 진짜로 우리 가계 설림이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딱 수치만 알려드릴게요. 딱 2년 전과 2년 후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2021년 4분기, 작년 4분기 가구 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 364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감소.
물가가 이 사이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근데 가처분 소득이 364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2년 만에 곤두박질. 이중고네. 그렇습니다. 임금 노동자 평균 실질 월 수입 36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감소. 가구 평균 실질 순자산 여러분 집에 있는 돈 4억 400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집안 재산이 다 쪼그라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쓸 돈이 없습니다. 소비 지출 41조 원에서 38조 원. 다중 채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다중 채무 뭐게요? 세 군데 이상 채무 진 사람들입니다. 채무액도 늘었지만 그러니까 막힐 거 아닙니까? 연체율 10조 원에서 2년 사이에 22조 원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쓸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예. 물가는 오르고 부채는 증가하고 지금 뭐 아무튼 너무 안 좋네. 세금 더 내고 예. 세금은 아, 심지어 또 더 내야 되고. 너무 최악이다. 와. 그래서 이제 그 가구가 내는 이자 비용 예. 그러니까 전국의 가구가 2,300만 가구 정도 있거든요. 근데 가구 평균당 이자를 13만 원 내는 거로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31.7%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가도 폭등하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만 30% 이자는 늘고.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작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벌금을 못 내갖고 감옥을 대신 가는 분들이 5만 명 정도. 예. 그다음에 소액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네. 도저히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진짜 생계 때문에 생존 때문에 10만 원 소액 절도가 9만 명 정도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홍길동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0여 명 정도 신청했는데 드림스폰이라는 홈페이지 가면 신청하실 수 있다. 네. 거기는 장학금 신청도 할 수 있고 이 홍길동원행도 신청할 수가 네. 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드림스폰. 어려운 분들 이용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의 소리나 뉴스버스가 굉장히 좋은 보도 많이 하잖아요. 네. 특정 가운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각각 1,000만 원씩 또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돈 찍어내시냐고. 저희는 아니 나는 진짜 아니 돈 찍어내시냐고. 홍길동이잖아요. 저희가 나는 항상 볼 때마다 예. 그게 신기해요. 제가 활빈당이어가지고 이제 제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조세를 납부를 합니다. 아니 유튜브게요? 이분 신기해. 이분이 약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해. 돈을 막 찍어내. 자기 돈도 아닌 걸로 막 찍어낸다고 어. 천조위천조 쓴다고 뻥친 거고 저희는 정말 선량한 시민들의 네트워크로 와, 이렇게 진 거는 진짜 그래서 대단하신 서울의 소리랑 뉴스버스가 어렵다. 음. 그래서 조언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앉은 거는 진짜 미치게 사람을 미치게 해. 아니, 앉은 아니, 거는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왜 이러시- 앉은 거는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 그런 거 있어요. 나 정말 진짜. 미치겠어. 앉은 걸 볼 때마다 앉은 걸. 나는 선생님 볼 때마다 내가 그냥 미치겠어요. 왜요? 우리 서로 같이 착한 일 더 하기로 했잖아요. 아이 쑥스러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마지막 해법으로 박시동 설명천지가 말한 것처럼 경제가 최악이면 이럴 때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말한 물가 폭등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인당 국민 5,170만 명한테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 때문에 예산은 한 13조쯤 듭니다. 그다음에 네. 저소득층들이 10만 원을 더 드리는 건데 이 좋은 정책이니까 일단 돈이 없다고 막 우기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네. 막 천조 이천조 쏟아낸다면서 여기는 국민들에는 돈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인플레를 가중할 거라고 막 또 뻥을 치더라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두 번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주겠지만 막 인플레 물론 그때는 저물가 상인했지만 막 네. 물가 그때 폭등했다는 신호 없었고 이번에도 보세요. 중소상공이나 동네에서만 써요. 만약에 체육 선생님이나 영진 쌤 가족들이 이제 100만 원이 돌아서 4인 가구가 네. 동네 식당이나 이제 전통시장 가서 쓰잖아요. 대기업 못 쓰니까 지역 앞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오는데 네네. 그 식당들이 손님 늘어난다 갑자기 김치찌개 10,000원 하던 거 20,000원 올릴까요? 다 동네인데 네. 아니 어차피 매출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손님 늘어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담회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음. 상황이 좋아지는데 손님 늘어났다. 재난지원금 지금 풀었으니까 우리가 김치찌개 요금 올려버려야겠다. 시장에서 파는 대파 요금을 상인들이 일부러 막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알겠습니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플레 우려도 과장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정말 물경민심, 물가폭등, 네. 경제폭망, 그다음에 정리해 주시고요. 민생 파탄에서 심판하자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심판도 좋지만 네. 이제 이번에 어쨌든 야권이 압승하면 물가폭등 재난지원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잖아. 이것도 선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네, 정리해 중요한 주시고요. 정책이다. 네. 아니 그
오늘 오마이뉴스인가 예. 거기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나 봐요. 그린벨트 관련해서. 근데 제가 양평 말고도 남양주 땅이 잔뜩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보도라 제가 참 못 봤는데 왜 그런 거 안 파냐 요새 앉은 걸 요새 배불렀냐 아니면 그 거기랑 같이 이제 손잡고 가는 거냐 막 지금 이런 아니요. 글들이 올라오네요. 월요일 날 또 양평 또 갑니다. 아 그래요? 이제 수십 번째 갑니다. 양평 몇 번 갔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양평에 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양평 일대 최은순 김건희 일가 윤석열 일가의 그 땅과 관련된 온갖 비리들 파헤쳐 오신 분들이 또 후보로 나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재관 후보라고 이어주 양평 지역 아이 저희가 그분들과- 모셨잖아요 최재관 예, 후보. 연대해서 제가 또 응원하러도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이제 또 다른 땅에서 주변의 개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나온 김건희 거잖아요. 여사 일 갔다. 예, 이 부분 또 추적해야죠. 제가. 아 그래요? 아 거기 뭔가 좀 어떤 의혹이 나온 게 있나 보군요. 제가 그렇죠. 그 기사를 못 그때 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느닷없이 전국이 그린벨트를 막 해제한다고 발표를 와, 했을 저희가 때고 한번 다뤘어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 또 친척 일가들 땅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파고 있나 보군요. 예. 언론사에서. 오마이뉴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보면 뉴스버스, 뉴스타파, 뉴스공장, 뉴스 3자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그다음에 있어요. 뭐 서울의 말을 소리. 막 만들어내시네. 일소리, 그다음에 매불쇼, 일매불쇼 최고죠. 말을 막 만들어내니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3뉴스, 아. 일소리, 아 이거 뭐야? 일매불. 아 뭐냐고 그 말을 막 만들어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보는 응원하는 아. 매체들, 아, 그렇습니까? 유튜브들. 네. 아까 그 논리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 맞다고 쳐. 오늘 욕심 많이 내네. 네, 아니 너무 중요해서 내일 선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야, 네 말이 다 맞다 치자. 어. 근데 윤석열 때문이 아니야. 세계가 다 어려워서 그래. 아 맞아. 요렇게 그 말에. 반론 나올 때 안 그래도 지금 연락 왔어요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 그거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1.4 했다고 그랬죠. 음. 세계 평균 2.7입니다. 세계 평균이 2.7% 성장이에요? 예, 그리고 아, G20 상위 어. 20개국은 2.8. 우리만 못한 거고요. 아. 올해 우리는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올해 세계 경제는 2.9 이상으로 자꾸 상향하고 있다. 우리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아,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G20로 가야 돼. 예. 아, 상위 20개국 아버지 거기 성장률은 2.8%예요. 우리만 안 좋다니까. 한타운만. 아, 우리만 우리만. 그렇다고? 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투표합시다. 아. 그래서 야당이 제안한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내수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평론가님 지적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이건 절대로 지금 안 된다고. 또 국민을 위해서 돈 좀 쓰자는 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650조에서 13조니까 2%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국민들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저는 간절히 호소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심판하자 투표하자고 제가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배우님들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혼종 배우님, 구마적, 강조, 모스크바 이혼종, 작곡가 윤일상 작곡가님. 아 윤일상은 네. 완전 채용 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한번 완전 내 팬이야 그냥. 같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윤일상은 네. 그냥 나라면 그러니까요. 자지러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지러져 윤일상. 그리고 저도 내가 들었어요. 연예인의 연예인이야 내가. 제가 그럼요. 윤일상 작곡가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죠? 네. 네. 연예인들이 이건 좋아하는 연예인. 이건 김규리도 팩트네. 사실은 내 팬입니다. 오셨잖아요. 이것도 저번에. 제가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것도 팩트네. 윤일상, 어. 김규리 또 얘기해봐 스타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이 다니는 분들 이혼종, 이혼종 내 윤일상, 팬이고. 이경 배우님, 김원중 가수님, 직녀에게 바이섬. 그건 잘 모르는. 좀 오래된 가수님이긴 한데 네. 인기가 엄청.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그곳에 그 바이섬 네. 김원중 가수님, 장동직 배우님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뜻 있는 후보들 응원도 하고 투표 참여 그리고 목소리를 내줘 심판해야 된다. 아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생계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젊음을 함께 보냈던 음악을 다 윤일상이 만들었어요. 네. 보면은 찾으면 다 윤일상 작곡이야. 네. 맞아요. 근데 일상 씨가 내 팬인데 어떡해? 일상 씨가 남한테 막 자지러진다니까. 요즘 그분이 일상을 접고 윤기 어. 나는 세상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세요. 어. 그래서 윤일상입니다. 어. 저는 안진걸이고요. 어. 뜻 있는 세력들 절대 안질 걸.
안질 걸? 저기요. 예예 이 뭐야 이게? 애드립은요. 예. 더듬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예. 애드립은 그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막 더듬어. 그러니까 그러면 끝이. 예 사과 두 개가 10,000원입니다. 네. 선생님 명진 쌤 아버님 갖다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본인 띄우고 있는데 그걸 꺼트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어요. 예, 제가 예. 윤일성 얘기로 지금 그러니까. 딱 살아내고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얘기하고. 아니 댓글에 와 최욱은 진짜 스타의 스타인가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윤일상, 이경, 이원정, 장도표님들이 매불쇼 한번 같이 한번 하자 하더라고요. 최욱 쌤하고. 아 너무 아니, 늦었어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올해라도 네 분 특집 한번 하세요. 아니 그 지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고 나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일상 씨가 나만 보면 미치겠대. 일상 씨. 왜 그렇게 계속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좀 흐뭇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네. 다 윤일상이 아. 만들었어. 지금도 작곡 많이 하고 드라마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것 그 네. 음악 그 드라마 테마곡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작곡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영화 음악도. 아무튼 뭐 최후 꼴보기 싫다는 의견이 지금 거의 뭐 지배적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매번 투표는 그냥 결국은 서민들은 민생이다 경제다. 그러니까 정부 힘 실어주자 이렇게 가 결국은. 근데 오늘 이제 다 민낯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 결국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경제야, 예. 서민 경제야, 민생이야. 그러니 윤석열 정부 찍어줘야지 이렇게 간다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시장통만 가면 이제 다들 열받아가지고 네. 이번엔 한번 심판해야 혼내야 된다, 혼쭐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분이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함께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